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탐탐 정보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시면 평소와 다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바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달러를 환전하려는 사람들로 창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이 무려 6,779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 연간 판매액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골드바뿐만이 아닙니다. 실버바 판매액은 작년에 38배를 기록했고요. 개인 달러 예금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행 이래 올해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금과 은을 많이 사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 그리고 달러에 몰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왜 이렇게 금과 은 그리고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정말 불안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산에 돈을 넣고 싶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연속으로 경신했는데요. 금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하고, 금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오르는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내내 1,400원대를 웃돌았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로 자산을 바꿔두려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금과 은 그리고 달러 투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투자 실적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골드바 판매 실적입니다. 5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골드바를 얼마나 팔았을까요? 무려 6,779억 7,400만 원어치입니다.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2024년 연간 골드바 판매액이 1,654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12월인데 벌써 작년 전체의 4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통계가 존재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거예요. 판매 중량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NH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 팔린 골드바가 모두 3,745kg입니다. 3.7톤이 넘는 금이 팔린 것인데요. 이 중량도 역대 최대 기록이고요. 1년 사이에 2.7배나 뛰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죠. 왜 이렇게 골드바가 인기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제 금 시세가 역대 최고가를 여러 번 경신했는데요.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둘째, 실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골드바는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입니다.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셋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입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금값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산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투자자들이 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버바 판매 실적입니다. 골드바만 인기인 게 아닙니다. 은값도 급등하면서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겪었는데요. 하나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올해 실버바 판매 금액이 306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은행권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그런데 작년 실버바 판매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8억 원도 안 됐어요. 올해 306억 원이면 작년의 38배입니다. 무려 38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증가율이죠. 은이 금보다 더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은이 들어가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늘어났고 이게 은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자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은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은은 금보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금은 너무 비싸서 부담되는데 은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니까 은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드뱅킹 실적입니다. 골드바를 직접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골드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드뱅킹은 금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행에 금을 예금처럼 저축해두는 상품인데요. 실물 금을 보관하지 않아도 금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상품 실적을 보면요. 24일 현재 총 18만 7,859개 계좌에 금 가치와 연동된 1조 2,979억 원의 잔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수치는 계좌 수와 잔액 모두 신한은행이 2003년 이 상품을 출시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2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이죠. 작년 말과 비교해 볼게요. 작년 말에는 5,493억 원의 잔액에 16만 5,276개 계좌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잔액이 2.4배로 불었고 계좌 수도 14%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달러 투자 실적입니다. 금과 은만 인기인 게 아닙니다. 달러도 대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이 24일 현재 127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작년 말보다 9억 1,7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고요. 2021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내내 1,400원대를 웃돌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원화보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달러, 예금에 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강남 지역 하나은행 지점 한 곳에서는 100달러 지폐가 소진되었습니다. 달러가 동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달러가 쌀 때 사두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이 급증했는데요. A은행에서는 당일 7,295억 원에 1,400만 달러어치의 환전이 이뤄졌습니다. 전날에는 3,630건에 600만 달러였거든요. 하루 사이에 수요가 2배로 치솟은 것입니다. B은행에서도 같은 날 투자자들이 6,768건의 환전을 통해 1,531만 달러를 사갔는데요. 전일 환전액 563만 달러의 거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유학생 가정 등에서 안심하는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요즘 개인들은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달러 매입에 나서는 분위기라고요. 예전에는 해외 송금이나 여행 목적으로 달러를 샀다면 이제는 재테크 수단으로 달러를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이나 은 또는 달러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금과 은, 달러 모두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안전자산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의 가치는 유지되거든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골드바나 실버바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사자마자 10%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반면 골드뱅킹은 부가세가 없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러 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자산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의 한 수단으로 금이나 은, 달러를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올해 5대 은행 골드바 판매액이 6,779억 원으로 작년의 4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버바 판매액도 306억 원으로 작년에 38배를 기록했고요. 신한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22년 만에 최대입니다. 개인 달러 예금도 127억 달러로 4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환율 급락 시 달러 환전 수요가 하루 만에 2에서 3배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